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기름 한 스푼으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은 정말 남일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290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계십니다. 이건 약 5분마다 한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뜻으로 뇌졸중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위험이란 말인데요. 특히 뇌졸중의 76%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혈관이 막히는 걸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혈관을 살리는 마법 같은 기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온몸 에너지의 20%를 혼자 쓰는 대식가로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는데요. 이걸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싱싱 달릴 수 있는 넓은 4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만들어 4차선이 3차선이 되고 다시 2차선이 되었다가 결국 어느 날 완전히 막혀버리는데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는 단 4분에서 6분 만에 죽기 시작하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걸 음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바로 오늘 소개할 2가지 기름이 그 주인공인데요. 첫 번째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지중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기름인데 재밌는 건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병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엄청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레디메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무려 7,4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의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일 올리브유를 4스푼 정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무려 30% 낮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프랑스 보르도 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7,600여 명을 5년 동안 관찰한 결과는 올리브유를 먹은 분들의 뇌졸중 위험이 41%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인데 이 정도면 약이 아니라 진짜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올리브유가 왜 이렇게 좋을까요? 비밀은 바로 올리브유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9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9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데요.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반대로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에 생긴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줍니다. 염증이 오래가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데 폴리페놀이 이걸 막아주어 혈관을 다시 젊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E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니 정말 완벽한 혈관 지킴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유라고 다 같은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유 종류가 참 많죠. 퓨어 올리브유, 라이트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뭘 골라야 할지 헷갈리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셔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1차 오일로 화학 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폴리페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퓨어나 라이트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값은 좀 비싸더라도 꼭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세요. 이건 투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두 큰술, 15에서 30ml 정도가 적당한데요. 만약 다른 기름도 함께 드신다면 하루 한 큰술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샐러드에 한 스푼 뿌려 드시면 좋고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올레샷이라고 해서 레몬즙과 함께 공복에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올리브유는 가열해도 되지만 너무 높은 온도는 피하시는 게 좋으니 튀김용으로 권장하지 않고 볶음 요리도 약한 불에서 짧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기름인데 영양소가 파괴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 올리브유는 역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할 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햇빛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2~3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혈관을 뚫어주는 두 번째 기름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름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하면 나물 무칠 때 쓰는 기름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들기름이 뇌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들기름의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여러분,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생선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무려 60%나 들어있고 이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들기름의 이 높은 오메가3 함량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끈적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데요. 혈전은 혈관을 막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이 오메가3가 혈관에 다시 탄력을 돌려줍니다. 세 번째로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처럼 들기름의 오메가3도 염증 억제 효과가 강력한데요. 특히 놀라운 건 뇌세포 보호 효과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뇌세포를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라 꾸준히 먹으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27% 낮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기름인 거 확실하죠? 그런데 들기름은 올리브유보다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보관과 섭취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절대로 가열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해서 뜨겁게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다 망가지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넣거나 비빔밥 비빌 때 한 스푼, 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도 불을 끈 다음에 넣으셔야 합니다.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이면 충분한데 그것도 밥숟가락 기준이 아니라 작은 티스푼 기준입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쉽게 산패되니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2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냄새가 쿰쿰하거나 쓴맛이 난다면 이미 상한 거니 과감히 버리세요. 상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니 소량씩 자주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둘 다 먹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두 기름은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오메가9가 주성분이고 들기름은 오메가3가 주성분인데 둘 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열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쓰시고 생으로 먹는 요리에는 들기름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유, 점심에 나물 무침은 들기름, 저녁에 무침개 부칠 때는 올리브유를 약한 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은 기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름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나쁜 기름을 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먹어도 나쁜 기름을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트랜스 지방인데요. 마가린, 쇼트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기름들은 액체 기름을 인위적으로 굳힌 건데 우리 몸이 처리를 못하여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자, 빵, 도넛, 커피 프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공식품 살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경화유나 부분 경화유라고 써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재사용한 튀긴 기름인데요. 집에서 튀김하시고 남은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한번 높은 온도에 닿으면 빠르게 산화되거든요. 두 번, 세 번 쓰면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밖에서 파는 튀김도 조심하세요. 기름이 검게 변한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6의 과다 섭취입니다. 오메가6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산인데요. 문제는 균형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4 정도인데 현대인들은 1대20에서 심지어 1대30까지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피떡이 잘 생기게 됩니다. 오메가6는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유에 많이 들어있으니 이런 기름들을 너무 자주 쓰지 마시고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매일 올리브유 1큰술에서 2큰술, 들기름 1티스푼에서 2티스푼만 드시면 우리 혈관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이 10,000원대이고 들기름도 비슷한 가격인데요. 이 작은 투자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이 어디 있을까요? 혈관은 관리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완전히 새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나빠지는 속도를 확실히 늦춰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샐러드에 올리브유 1스푼, 나물에 들기름 1스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은 기름을 먹는 것과 함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컵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충분히 잠자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혈관을 지켜줍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 힘든 운동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한 스푼의 기름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